1. 옹조. 옹조 설화옹조는 주몽이 졸본 땅의 근거를 마련한 뒤 결혼한 소선호의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 중 둘째이다. 주몽은 소선호의 마음을 사로잡고 소선호의 아버지인 연타발이 대표로 있는 계류부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연씨 부녀의 재물을 미천 삼아 더욱 많은 문무인재와 백성을 끌어모아지지 세력을 키우는 한편 비류국 졸본천 서쪽에 성을 쌓고 직들을 세우고 야장을 지어 무기를 만드는 등 한 해 동안 건국 사업의 불철주야로 전심전력을 기울였다. 소선호는 남장을 하고 그림자처럼 주몽을 따라다니며 그의 사업을 도왔다. 그런 모습을 본 졸본부여 사람들이 하나같이 연타발의 과부딸 소선호가 이젠 주몽의 여자라고 생각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결합을 했다. 주몽은 연상의 여인 소선호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했고 그녀의 전 남편 소생인 비류와 옹조 두 형제도 친자식처럼 대했다. 당시 소선호가 30세의 과부였고 그녀가 16세 무렵에 시집갔다고 본다면 그때 비류는 많아야 12세, 옹조는 10세 안팎의 소년이었을 것이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소선호는 48세로 노령의 문턱을 넘고 있었다. 늙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니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앞날이 문제였다. 죽더라도 대왕보다는 내가 먼저 죽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내 아들 비류와 옹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소선호는 대왕에게 쫓아가 맏아들 비류를 태자로 세워 주식사하고 졸라대기 시작했다. 대왕은 처음에는 좀 더 두고 보자면서 얼버무리고 말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 졸라대자 나중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럴수록 소선호도 더욱 애가 타서 기를 쓰고 졸라댔다. 추모대왕이 본부인 예시와 친아들 유리를 데려온 것은 건국 18년이 지난 서기전 19년이었다. 삼국 사기는 유리가 어머니 예시 부인을 모시고 옥지, 구추, 도조 등을 거느리고 졸본으로 찾아왔다고 했으나 아마도 사람을 보내 불러왔다는 것이 좀 더 상식적일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고구려로 불러올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18년간이나 아무 소식도 없이 지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추모대왕이 그제야 유리를 부른 까닭은 소선호의 성화가 귀찮기도 했지만 이를 계기로 하루바삐 자신의 적자를 태자로 책봉하여 흑의 문제를 매듭 짓기 위해서였다. 대왕은 예시와 유리가 오자마자 이미 작정하고 있었다는 듯 황후와 태자로 각각 책봉했다. 그뿐만 아니라 소선호는 소후, 꼭 제2부인으로 강등시켰으니 졸지에 배반당한 소선호의 서른과 하루아침에 더부살이 신세로 전락해버린 비류와 옹조 두 형제의 쓰라린 가슴은 어떠했겠는가. 대신에 아픔도 그렇지만 더욱 급한 것은 살 길을 찾아야만 했다. 아직은 대왕이 살아있으니 당장 죽이지는 않겠지만 뒷날 대왕이 돌아가고 유리가 왕위를 이으면 소선호와 두 아들의 목숨은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새 모자의 하루하루는 마치 바늘방석에 앉은 듯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류가 옹조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 형제는 어찌하면 좋을꼬? 옛날 대왕께서 난을 피해 부여로부터 도망쳐 졸본에 이르렀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가산을 죄다 걸어 왕업을 이루는데 진력했음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황후 자리를 빼앗기고 우리 형제도 덤바지 자식 신세가 되었으니 이 무슨 꼴인지 모르겠구나. 대왕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이렇거늘 하물며 뒷날 유리가 왕위를 이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몸이다. 이렇게 사막이나 혹 같은 신세로 구차하게 붙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머니를 모시고 새로운 땅을 개척해 따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천만 번 낫지 않겠느냐? 옹조가 두말 없이 좋다고 하여 두 형제는 당장 어머니에게 달려가 그 일을 상의했다. 눈물을 흘리며 듣고만 있던 소선호가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이에 찬성했다. 다만 몰래 떠나지 말고 떳떳하게 대왕께 아뢰고 떠나자고 했다. 그러고 나서 소선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대왕에게 찾아가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자 고구려를 떠나겠다고 했다. 소선호 모자의 말을 들은 대왕은 그들의 결심이 굳은 것을 알고 말리지 않았다. 게다가 많은 재물을 여행 경비로 내려주기까지 했다. 서기전 19년 9월. 그렇게 해서 소선호와 두 아들은 졸본 땅을 영영 등지게 되었다. 비류와 옹조 외에도 오간, 마려, 으름, 해루, 호루 등 10명의 신복과 일족, 그리고 자신의 부족인 계류부의 수많은 백성이 이들의 뒤를 따랐다. 추측컨대 소선호의 나이가 그 해에 만 48세였고 그녀가 추모대왕을 만난 30세 이전에 과부가 된 사실로 미루어 추산하면 당시 비류와 옹조의 나이는 각각 30, 25세 전후였을 것이다. 그들은 한산 내 부하학에 올라가서 살만한 땅이 어딘가 하고 지세를 살핀다. 부하학에서 지세를 살핀 뒤에 비류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바닷가로 가서 도읍지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10사람의 신하들은 다른 의견을 내었다. 그들은 이 강 남쪽 땅은 북쪽으로 한강이 흐르고 동쪽으로 높은 산에 의지해 있으며 남쪽으로 기름진 못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가 가로놓여 있으므로 하늘이 주신 요새지일 뿐 아니라 지세의 이로움이 커서 다른 곳에서는 이만한 땅을 쉽게 얻을 수 없는 형세이기 때문에 이곳에 도읍을 정할 것을 간청하였다. 신하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간청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펼쳤지만 비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신하들의 뜻을 저버리고 바닷가로 가고자 했다. 그러나 옹조는 신하들의 뜻을 받아들였다. 결국 비류와 옹조는 백성을 둘로 나누어서 비류는 지금의 인천 땅인 미추홀로 가서 도읍지를 정하였고 옹조는 남아서 지금 경기도 광주의 옛 읍이었던 하남 위례성의 도읍지를 정하였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십제라 하였다. 비류는 미추홀에 정착하였다. 도읍지는 드러나 있으되 나라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다. 뒤에 곧 백제에 귀속된 까닭일 것이다. 옹조의 십제와 구별하기 위해서 비류가 미추홀에 세운 나라를 이른바 비류백제 또는 비류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류백제의 땅은 습기가 많고 물이 차서 편하게 살 수 없었다. 예전에 비류가 살았던 곳과는 풍토가 맞지 않았다. 비류는 옹조가 사는 위례성국 십제의 사정을 알아보았더니 도읍은 안정되고 백성들은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비류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왕의 고민은 마침내 병으로 이어져 죽음에 이르고 비류의 판단에 내심 불만을 품고 있던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옹조의 위례성으로 와서 십제에 귀속되었다. 온 백성들이 기꺼이 옹조를 따라 위례성으로 온 사실을 기리기 위하여 나라 이름을 십제에서 백제로 바꾸었다. 백제의 국호는 이때부터 시작되어 나당동맹군에게 나라가 망할 때까지 약 7세기 동안 계속되다가 다시 견훤의 후백제로 이어져 반세기 정도 더 그 이름을 떨쳤다. 2. 백제해. 백제의 시조에 대한 학설로는 우태구태설, 비류설, 옹조설 등이 있다. 옹조설이란 말 그대로 옹조를 백제의 시조로 보는 학설이다. 옹조를 시조로 하는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백제의 시조는 옹조왕이다. 아버지는 주모 혹은 주몽인데 북부여로부터 난을 피하여 졸본부여에 이르렀다. 부여왕은 아들이었고 3딸만 있었는데 주몽을 보고 비상한 사람임을 알아 둘째 딸로 아내를 삼게 하였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은 비류이고 둘째는 옹조다. 옹조는 하남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여 10명의 신하로부터 복희를 받고 이로 인해 국호를 십제라 하였다. 이때가 전한 성제 홍가 3년 서기전 18이다. 그 후 위례성으로 돌아올 때에 백성이 즐겁게 따랐다고 하여 국호를 백제로 고쳤다. 그 세 개가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온 까닭으로 부여를 성으로 삼았다.
삼국사기. 두 번째 고전의 기록을 살펴보면 동명왕의 셋째 아들 온조가 전한 홍가 3년 계유 서기전 18회 졸본부여에서 나와 위례성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고 왕을 칭하였다고 하였다. 삼국사기. 세 번째 고전의 기록을 살펴보면 동명왕의 셋째 아들 온조가 전한 홍가 3년 계유 서기전 18회 졸본부여에서 나와 위례성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고 왕을 칭하였다고 한다. 삼국유사. 네 번째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살펴보면 온조왕이 나라를 세운 것은 홍가 4년 갑진 서기전 17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헛것에 동명왕의 시대보다 40여 년 뒤의 일이 된다. 그러나 당서에 변환이 후손들이 낭낭 땅에 살았다고 한 것은 온조왕의 계통이 동명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삼국유사. 이에 기사들은 온조를 시조로 하는 기록으로 각각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다만 내용이 추격되었거나 때와 장소 및 혈연 관계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그중 첫 번째의 내용은 온조를 시조로 하는 기록 중에서 가장 자세하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기록은 내용에 별다른 차이는 없으며 첫 번째에 있는 사실을 요약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 기록들은 역사성이 짙은 건국 기록이지 신화로 보기는 어렵다. 대개 한 나라의 건국 시조는 그 출생이 신이하고 탁월한 능력이나 신동력을 발휘하는 것이 나타난다. 그러나 위의 기록에 나타난 온조는 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인물로 그려져 있다. 이의 내용은 온조와 비류는 주몽이 졸본부여 왕녀 사이에서 난 아들로 되어 있고 그 후 유리가 북부여에서 오자 남하하였고 비류는 미추홀로 가고 온조는 위례에서 도읍하였다가 나중에 온조 세력이 통합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온조는 주몽의 친아들이고 백제의 시조라는 사실과 비류는 식견이 모자라고 고집만 있는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졸본 지역에서 주몽, 유리와 온조, 비류의 신구 세력 간의 갈등과 경쟁이 일어났을 때 후자가 세력에 밀려서 남하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남하에서도 또다시 온조와 비류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위의 기록에서는 온조와 비류를 부모가 같은 형제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온조의 혈연 관계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정하여 볼 수 있다. 먼저 온조가 주몽과 졸본부여 왕의 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같은 주몽의 자식인 유리와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삼국사기 온조 즉위기사 협주에서 보이는 대로 비류와 온조는 주몽과 혈연 관계가 전혀 없고 어머니인 소선호와 구태 사이의 자식으로 주몽의 자식인 유리와 경쟁에서 밀려 남하하여 나라를 세웠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온조와 비류가 후자의 의견대로 같은 부모의 형제가 아니라면 비류가 주몽과의 불화로 남하한 이후에 온조는 다시 유리의 알력으로 남하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온조를 시조로 하는 기록을 다른 시조 기록과 선후 관계를 따져본다면 마지막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근거가 되는 것이다. 3. 온조 백제. 3.1 건국지 및 수도 삼국유사에 백제는 금마산 내서 나라를 세웠고 수도는 위례성, 한산, 북한성, 운천 순서로 옮겼다고 적혀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온조 백제가 도읍을 옮긴 과정이 삼국유사보다 좀 더 상세하게 적혀있다. 온조왕 13년 봄 2월 서울에서 할멈이 사내로 변하고 호랑이 5마리가 성 안에 들어왔다. 왕모가 돌아가니 나이 61세였다. 여름 5월 왕은 신하더러 이르기를 국가가 동으로 날아가 있고 북으로는 말갈이 있어 강토를 침략하여 편할 날이 없는데 하물며 굳은 징조가 자주 나타나고 국무마저 돌아가시니 형세가 아무래도 편안할 것 같지 않다. 반드시 도읍을 옮겨야겠다. 어제 내가 한강의 남쪽을 순시한가 토지가 매우 기름지다. 거기에 도읍하여 장구의 계책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 라고 하였다. 온조왕 13년 가을 7월 한산 아래 책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가를 옮겼다. 8월 사신을 마한에 보내어 천도한 사실을 알리고 경계를 정하여 북으로 폐하, 남으로 웅천, 서로 대해, 동으로 주양을 한 개로 하였다. 9월 선고를 지었다. 온조왕 14년 봄 정월 도읍을 옮겼다. 근초고왕 26년 도읍을 한산으로 옮겼다. 문조왕 원년 도읍을 웅진으로 옮겼다. 성왕 16년 도읍을 사자 일명 소불이라 함에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 하였다. 온조왕기 13년 2월과 5월조를 분석해보면 온조가 초기 수도로 사용한 위례성은 한강 북쪽에 있었고 5호의 공격으로 위례성이 점령당한 후 온조가 한강 남쪽으로 이동하여 세운 식제국의 임시 수도인 성궐은 위치가 미산이나 금마산에서 나라를 세웠다는 삼국유사 문구로 보아 홍성 금마와 가까운 곳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온조왕 14년 정월부터 도읍지로 사용한 하남 위례성은 광주 고읍터인 하남시 방면에 있었거나 송파구 풍납토성으로 보인다. 그리고 근초고왕 26년 AD 371년부터 도읍지로 사용한 한산군 양주 또는 북한산 방면에 있었으며 문무왕 원년 AD 475년부터 도읍지로 사용한 웅진군 지금의 공주 방면에 있었고 성왕 16년 AD 538년부터 도읍지로 사용한 사자는 부여 방면에 있었다. 3.2 건국경위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적혀있는 온조 백제의 건국경위는 아래와 같다. 백제 시조는 온조왕이다. 그의 아버지는 주모 혹은 주몽이라 한다. 북부여에서 난리를 피하여 졸본부여로 왔다. 부여왕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 있었는데 주몽을 보고서 비상한 인물임을 알고 둘째 딸을 그의 아내로 주었다. 얼마 안 되어 부여왕이 죽고 주몽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아들 둘을 낳았는데 마지는 비류 다음은 온조였다.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적에 낳은 아들이 찾아와 태자가 되자 비류, 온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할까 염려한 나머지 오간, 마려 등 10사람의 신하와 더불어 남으로 떠나니 그를 따르는 백성이 많아 드디어 한산에 이르러 부하에게 올라 살만한 땅을 찾았다. 비류는 바닷가로 거처를 정하려고 하니 10사람의 신하가 가나는 말이 이 하남의 땅은 북으로 한소를 띠고 동으로 높은 산을 의거하고 남으로 기름진 들을 바라보고 서로 큰 바다가 막혔으니 얻어보기 어려운 저놈 찌리의 형세인지라 여기에 도읍을 마련함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였으나 비류는 듣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나눠 가지고 미추골로 가서 사니 온조는 하남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고 열신하로 국기를 삼고 국호를 식제라고 하였다. 이때는 전한 성제 홍가 3년 BC 18년이었다. 비류는 미추골이 토지가 습하고 물맛이 짜서 편히 살 수 없어 돌아와 위례성을 보니 도읍이 자리 잡히고 백성이 안락함으로 드디어 묘침 끝에 죽으니 그 백성이 다 위례성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 뒤 온조가 처음 올 때 백성들이 즐겨 따랐다 하여 국호를 백제로 고쳤다. 그 세계는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부여로 성씨를 삼았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온조가 한강 북쪽에 온조국을 세웠다가 괴멸된 후 한강 남쪽으로 이동하여 식제국을 세운 과정 중 일부가 생략되어 있다. 3.3. 온조 백제 역사.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온조가 한반도로 온 경로가 적혀있지 않으나 한간고기 고구려국본기에는 배를 타고 마한으로 왔다고 적혀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기 1년 조부터 13년 7월조까지는 온조가 한강 북쪽에 터를 잡고 있을 때의 역사이다. 이때 비류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이 시기 비류는 해대 지역에서 비류 백제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온조가 한강 북쪽에 세운 온조국의 역사, 그 뒤 온조가 홍성 금마마한으로부터 제후로 본받은 후 한강 남쪽에 세운 식제국의 역사, 그 뒤 개명한 백제국의 역사, 그 뒤 위구태가 온조 백제와 익산 금마마한을 정복한 후 세운 구태 백제의 역사가 함께 적혀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적혀있는 온조 백제의 역사를 살펴본다. 온조왕 원년 BC 18년 여름 5월 동명왕의 사당을 세웠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그 세계는 고구려와 함께 북부여에서 나왔으므로 부여를 성시로 삼았다라고 적혀있는데 이로 보아 이 동명왕은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구려 북부여 사세 고두막 일명 단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온조는 한강 북쪽에 온조국을 세운 후 바로 말갈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였는데 이로 보아 당시 한수 북쪽은 강원도 지방 나라의 세력권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 신라본기나 백제본기에 나오는 말갈은 지금의 강원도 지방에 거주한 기마민족을 총칭하여 부른 명칭이다. 이 말갈은 강원도 지방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강원도 지방 나라왕에게 복속하였고 강원도 지방 나라가 멸망한 후에는 고구려에 복속하였다. 온조왕기 2년조 3년조에 나오는 말갈은 온조국 대북쪽에 있으므로 지금의 강원도 북부지방에 거주한 기마민족이다. 말갈의 침범이 계속되자 온조국은 온조왕 4년에 강원도 지방 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인사를 닦았다. 이후 한동안 말갈이 온조국을 공격하지 않다가 온조왕 8년 BC 11년에 다시 말갈이 온조국을 공격하였다. 온조왕 8년 2월에 말갈의 공격을 막아낸 온조국은 그해 7월에 말갈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수성을 쌓고 병산책을 세웠다. 이때 온조국이 말갈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원도 지방 나라와의 접경지대에 성책을 쌓은 것은 말갈이 강원도 지방 나라 지역에 거주한 무리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온조왕 10년에 말갈은 또 온조국을 공격하였다. 온조가 마한네게 사슴을 보내준 것은 당시 한수 이남 지방을 다스린 마한네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다. 온조왕 11년 4월에 강원도 지방 나라는 말갈을 시켜 온조국을 공격하였다. 말갈의 공격을 막아낸 온조국은 말갈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해 7월에 강원도 지방 나라와의 통로에 독산, 구천 두 책을 신설하여 나라의 통로를 막았다. 온조왕 8년 7월에 온조국은 말갈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원도 지방 나라와의 접경지대에 성책을 쌓았다. 이는 말갈이 강원도 지방 나라 지역에 거주한 무리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온조왕 13년 2월에 할멈으로 지칭된 여인이 임금 행세를 함으로써 온조국이 시끄러워졌을 때 강원도 지방 나라왕이 이를 틈타 외쪽 사냥족, 호랑이나 살궁이 가죽으로 옷을 해입는 무리 5무리를 보내어 위례성을 점령하였다. 위례성을 빼앗긴 온조는 무리를 거느리고 한수 이남으로 이동하였다. 한수 이남으로 이동한 온조는 당시 한수 이남 지방을 다스린 홍성금마 마한네게 사신을 보내어 천도한 사실을 알리고 강역을 정하였다. 온조왕 13년 8월 사신을 마한네 보내어 천도한 것을 알리고 경계를 그어 정하되 북으로 폐하, 예성강, 남으로, 웅천, 서로 대해, 동으로 주양을 한 개로 하였다. 이 문구에는 사신을 마한네 보냈다고 적혀있으나 온조는 금마산 내서 마한으로부터 마한의 동북 땅백리를 하량하다 마한의 제후국인 십제국을 세웠으므로 사신 외에 온조 자신도 마한을 만나러 갔을 것이다. 온조기 13년조에 적혀있는 십제국의 영역은 마한이 온조에게 보내준 마한내 동북 땅백리보다 훨씬 넓다. 이는 온조왕 13년 8월경의 십제국 영역이 아니고 온조 백제 가평안도 지방나라와 강원도 지방나라의 영역을 꾸준히 점령하여 온조왕 38년 내일이 20년 2월경까지 동으로 주양, 북으로 폐하까지 진출하였을 때의 영역이다. 이 부분은 백제의 사가들이 백제국의 역사를 미화하기 위하여 온조가 마한으로부터 동북 땅백리를 본받아 마한의 제후국인 십제국을 세운 사실을 감추고 온조가 처음부터 한강 남쪽의 위와 같은 영역의 독립국가인 백제국을 세운 것처럼 백제기를 고쳐놓은 것을 삼국사기를 지을 때 그대로 인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온조왕 13년 9월 선궐을 지었다. 이때는 온조가 금마산 홍성금마에서 마한네 제후국인 십제국을 세운 후 아직 하남위례성으로 도읍을 옮기기 전이므로 성궐의 위치는 금마산과 가까운 곳일 것이다. 이때 온조가 거처한 곳을 위례성이라 부르지 못하고 성궐이라 부른 것은 당시 온조가 마한네게 복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재의 아들을 뜻하는 이 자가 들어간 칭호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십제국을 세운 온조는 다음에 한강 이남으로 도읍을 옮긴 후 한강 이북으로 진출하여 그해 7월에 한강의 서북에 성을 쌓고 한성 하남위례성의 백성들을 나눠 살게 하였다. 한강 남쪽의 터를 잡은 온조는 그곳에 궁궐을 지었다. 십제국이 온조왕 14년부터 한강 북쪽으로 진출하여 영역을 계속 넓혀나가자 강원도 지방 나라가 침략해 하남위례성을 불살랐다. 온조기 17년조부터 다시 위례라는 칭호가 나온다. 이는 십제국이 한수 이북으로 진출하여 꾸준히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이 무렵 십제국의 힘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위례의 위는 해민과 달림을 예는 부여 무리를 뜻한다. 고대의 복속국은 천재의 아들을 뜻하는 옥, 일, 백, 헌, 불, 위, 고, 해, 자 등이 들어가는 칭호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이때 온조가 위례라는 칭호를 다시 사용한 것은 더 이상 마한을 종주국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동명성왕기에는 졸본부여왕의 딸이 예시로 적혀있다. 부여왕들은 예시 외에도 해시, 고시, 불시 등을 사용하였다. 십제국 이임진강, 평강 방면까지 영역을 확장하자 말갈이 또 십제국을 공격하였다. 온조왕 18년에 말갈의 공격이 있은 후 그해 11월에 십제국이 강원도 지방 나라를 공격한 것을 보면 말갈의 공격은 강원도 지방 나라왕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석부, 고목 등 성을 쌓아 말갈의 공격에 대비한 십제국은 이번에는 마한에 대비하기 위하여 웅천의 책을 만들다가 마한이 책망함으로 그만두었다. 이 무렵 십제국은 이미 마한을 종주국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고대 우리 민족은 바다, 강, 우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를 해님의 아들인 용왕이나 하백신이 다스린다고 믿었다. 따라서 앞에 나온 우물은 수신이 관장하는 수군을 의미하고 우물물이 갑자기 넘쳤다는 것은 십제국의 수군이 갑자기 강해졌다는 뜻이다. 백제본기에는 이외에도 기류왕기 13년조의 수신을 상징하는 글자로 우물정차를 사용하였고 신라본기에도 강이나 바다를 근거지로 한 세력을 표현함에 있어 우물정차를 사용하였다. 또 고구려도 수군을 이용한 상륙작전이 본격화된 광개토왕 때부터 하백신을 수호신으로 삼고 우물정차를 문양으로 사용하였다. 온조왕 25년에 십제국은 갑자기 수군을 강화하였다. 이는 홍성금마 마한을 공격하기 위하여 육로로 홍성금마까지 가려면 중간에 마한내 여러 후국들을 거쳐야 되므로 십제국의 수군이 한강과 서해를 통하여 아산만에 상륙하여 홍성금마 마한을 기습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구 중말은 마한을 가리키고 소는 소마리 소의 얼굴을 한 농사의 신을 숭배한 송화강유역 등 유하동쪽 농경지방에서 한반도로 이동해온 온조 무리를 가리킨다. 그리고 말이 소를 낳았다는 것은 마한 지역에서 십제국이 건국되었다는 뜻이고 소머리가 하나라는 것은 온조가 자신을 한수 이남 지방의 유일한 통치자로 칭하였다는 뜻이며 몸뚱이가 둘이라는 것은 당시 한수 이남 전 지역을 십제국과 십제국 이외 지역으로 나누어 본 것이다. 수군을 강화하여 마한 공격 준비를 마친 십제국은 온조왕 26년 10월에 기마부대는 표면으로는 사냥한다고 핑계하고 홍성금마로 향하였고 수군은 한강과 서해를 통하여 아산만으로 가서 홍성금마를 기습하여 마한을 멸망시켰다.
식제국은 홍성금마 마한을 멸망시키고도 홍성금마 마한의 영역을 전부 식제국에 병합하지 못하였다. 이는 홍성금마 마한이 멸망한 후 금강 이남 지방의 소국들이 뭉쳐 새로운 마한연맹을 만들었고 또 보은 청주 방면의 소국들도 홍성금마 마한이 멸망한 후 온조백제에 복속하지 아니하고 신라의 세력권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었다. 이 우곡성은 다루왕 29년 조를 보면 동부에 속해 있었다. 온조왕 36년에 식제국 은성을 새로 쌓거나 수리하였다. 이는 금강하류 이남 지방에 있는 익산 금마 마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온조왕 36년에 식제국 이 성을 쌓은 지점은 금강하류보다 북쪽이다. 이 무렵 금강하류 이남 지방에는 익산 금마를 수도로 한 마한 이에 있었다. AD 19년에 비류가 죽고 비류백제가 멸망하자 온조는 나라 명칭을 식제에서 백제로 개명하였다. 영역을 확장하는 데 성공한 온조가 지방을 순무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니 남옥저에 구타해 등이 온조백제에 귀순하였다. 다루왕 36년부터 온조백제는 신라 방면으로 진출을 시작하여 보은에서 신라와 서로 싸웠다. AD 205년 7월에 온조백제는 구태백제에 정복되었다. 초고왕 39년 AD 204년 겨울 10월 혜성이 동쪽 우물에 나타났다. 초고왕 40년 AD 205년 가을 7월 태백이 달을 범하였다. 이 성우동정 문구중는 혜성이라는 뜻이나 이 문구에서는 다른 곳에서 이동해온 대무리를 뜻한다. 그리고 은 동쪽을 은 역에서 남쪽을 뜻한다. 또 은 수군 또는 해상을 통하여 이동해온 세력이라는 뜻도 있다. 따라서 이 성우동정 문구는 큰 무리가 해상을 통하여 동남쪽 방향에 있는 한반도로 이동해왔다는 뜻이다. 이는 장춘 방면의 부여왕 위구태가 부여 무리를 이끌고 해상을 통하여 공손당이 지금의 황해도 지방에 설치한 대방군으로 이동해왔다는 것을 은유법으로 적은 것이다. 그리고 이 태백범월 문구 중 태백은 태백성은 금성을 가리키나 이 문구의 태백은 해를 가리킨다. 은해가 하늘 위에 있다고 하여 이 자를 사용한 위구태를 가리키고 달은 월지 달림의 아들 또는 마한이 다스린 지역을 뜻하는 용어 즉 전에 홍성금마 마한 지역에 건국된 온조백제와 익산금마 마한을 가리킨다. 또 고대 우리 민족은 태백 이 범하는 곳에는 전란이 일어난다고 믿었는데 태백범을 은태백으로 지칭된 위구태가 월지로 지칭된 온조백제와 익산금마 마한을 정복했다는 것을 은유법으로 적은 것이다. 이때부터 온조백제는 구태백제의 후국이 되어 백제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본서는 이때부터 온조백제로 적는다. 온조백제는 구태백제의 힘을 배경으로 AD 371년에 지양에서 고구번왕이 거느린 고기병 2만을 물리치고 AD 371년에는 고구려를 침략하여 고구번왕을 죽이고 평양성을 점령한 후 도읍을 한산으로 옮겼다. 한산을 일부 사학자들은 재령이라고 주장한다. 삼국유사에는 이 한산이 지금의 양주라고 적혀있다. AD 392년 7월에 광개토왕이 온조백제를 공격하였을 때 진사왕이 있던 곳은 아리수 한강 남쪽에 있는 남한성이었다. 이로 보아 온조백제는 광개토왕의 공격이 있기 전 수도를 북한성에서 남한성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AD 392년 10월에 온조백제 진사왕은 광개토왕의 공격을 받고 고구려에 항복하였다. 그러나 그해 11월에 구태백제 가기각순리 등을 보내어 진사왕을 죽이고 아심왕을 세움으로써 온조백제는 다시 구태백제에 복속하였다. AD 396년에 온조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을 받고 광개토왕에게 다시 항복한 후 고구려에 복속하였다. 그러나 다음해 AD 397년에 아심왕은 고구려의 세력권에서 벗어나 태자 전지를 외왕 구태백제왕 지칭에게 인질로 보내고 다시 구태백제에 복속하였다. 이는 AD 396년 광개토왕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괴멸되지 않은 금강 이남 지방 구태백제 무리들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인질을 외에 보낸 것은 광개토왕의 공격으로 구태백제왕이 일본 열도의 피신해 있었기 때문이다. AD 405년 3월에 온조백제 아심왕이 암살당하자 외왕 구태백제왕 지칭은 인질로 와 있는 아심왕의 태자 전지를 온조백제로 보내어 온조백제왕으로 즉위시키고 온조백제를 다시 장악하였다. AD 407년에 전지왕의 서재 여신을 내신 저평에 해수를 내법 저평에 해구를 병관 저평에 각 임명하였다. AD 408년에 상저평 제도를 만들어 여신을 상저평에 앉힌 후 여신 4개 백제의 군국 정사를 모두 맡겼다. 진서나 숭서에는 여영이 AD 416년, 420년, 424년에 백제왕으로 나온다. 이를 보면 이 무렵 구태백제왕 여영이 대외적으로 백제왕 행세를 하였고 온조백제 전지왕이나 구이심왕은 대외적으로 전혀 백제왕 행세를 하지 못하였다. AD 419년에 구태백제왕 여영이 온조백제 전지왕을 유폐시켰다. 이때 왕자 구이신도 함께 유폐되었을 것이다. 전지왕 15년 AD 419년 정월조에 무술일의 혜성이 태미성이 위치에 나타났다라고 적혀있는데 혜성은 대무리를 뜻하고 태미성은 세력이 미미해져 있는 전지왕을 가리킨다. 이 문구는 정월 무술일에 대무리가 전지왕 앞에 나타나 전지왕을 유폐시킨 것을 은유법으로 적은 것이다. 다음에 AD 420년에 구태백제왕 여영이 전지왕과 구이신왕을 각 제거함으로써 온조백제는 대가 끊어졌다. 삼국 사기 백제본기에는 구이신왕이 AD 420년에 즉위하여 7년 후인 AD 427년에 죽었다고 적혀있으나 구이신왕기에 구이신왕의 즉위와 사망사실만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구이신왕은 즉위하여 국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구이신왕의 사망 시기가 실제보다 7년 정도 늦추어 적혀있는 것은 여영이 죽은 후 기왕이 즉위하였을 때 기왕의 즉위 년도에 맞추어 구이신왕의 사망 년도를 늦추어 적어놓았기 때문이다. 삼국 사기 백제본기에는 온조백제 역사와 구태백제 역사가 모두 온조백제 역사인 것처럼 적혀있고 구태백제왕 여영, 여기 기왕과 온조백제왕인 것처럼 적혀있다. 그 때문에 구태백제왕 여영과 여기 사이에 온조백제 전지왕과 구이신왕이 끼워 넣어져 있고 여영과 전지왕이 동일인물로 구이신왕이 여영의 아들로 기왕이 구이신왕의 아들로 각 적혀있으며 기왕의 즉위 년도에 맞추어 구이신왕의 사망 년도가 늦추어 적혀있다. 중국의 사서에는 여영 다음 왕이 여기로 나오고 전지왕과 구이신왕은 백제왕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삼국 사기 백제본기에 위와 같이 적혀있는 것은 온조백제 역사와 구태백제 역사를 통합하여 하나의 백제사로 적었기 때문이다. 온조백제의 대가 끊어진 시기를 살펴보면 광개토왕기문 영락 6년조 AD 396년에 백잔, 온조백제은 북쪽에 이잔, 구태백제은 남쪽에 있었던 것으로 적혀있으므로 AD 396년경은 아직 온조백제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다. 진서에는 여영 다음 백제왕이 여기 기왕로 적혀있고 여기 다음 백제왕이 여경, 계로왕으로 적혀있다. 즉 기왕, 계로왕은 여영의 뒤를 이은 구태백제왕이다. 따라서 온조백제는 구이신왕을 마지막으로 대가 끊어졌다.